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방학이 되면 아이들은 뭘 하고 놀까, 또 무슨 취미 생활을 좀 해볼까, 가족과는 어디를 여행하게 될까 이런 기대감을 차게 되겠지만 부모님들은 좀 다르시죠. 지난 학기 내 아이의 부족했던 과목 어떤 걸 좀 사교육을 시켜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아빠랑 엄마가 이런 생각하는 걸 알게 되면 아이들은 방학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수다학과 함께 하신다면 수학 과목에서만큼은 아이들과의 이런 갈등 없애실 수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알려주실 두 분 선생님을 소개해드릴게요. 정혜숙, 정유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수학에 대한 무거웠던 생각과 부담감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서야 수학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있는 우리 필근 씨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나이 들어서. 네, 뭐 매주 이제 수다학과 함께하면서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수학의 부담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학생 때 좀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와서 뭐 좀 슬프긴 한데요. 어쨌든 오늘도 한번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활약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수다학을 찾아온 어머님의 수학 고민은 어떤 건지 지금부터 함께 먼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아들을 둔 구준영 엄마입니다. 준영이가 원래는 되게 자기가 직접 욕구가 있는 아이라서 다 잘하고 호기심도 왕성한데 도형이 나오면서 도형 돌리기 3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이해가 안 간대요. 그게 저학년 때는 그냥 다른 과목들처럼 자기가 조금 노력하면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 정도서부터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하더니 5학년이 되어서는 좀 점수까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왜 이렇게 유독 수학만 어려워하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도형을 접하면서부터 수학을 좀 어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5학년인데 5학년이 되면서부터 성적도 떨어져서 진짜 이렇게 되면 어머님이 좀 걱정하실 만 하잖아요. 네, 사실 이제 저학년 때는요 수학이 좀 재미있을 수 있는 이유가 공부를 딱 하고 개념이든 공식이든 배우면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2 곱하기 3은 6이구나 그럼 문제에도 바로 그렇게 나오니까요. 근데 학년이 거듭될수록 아무래도 개념 배운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응용이 된다는 부분이 있죠. 특히나 뭐 수식 연산보다 도형은 더 그렇습니다. 진영이 같은 경우에 3학년 때부터 어려워했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5학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2년 동안 좀 좋은 감정으로 바꾸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잖아요. 근데 5학년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수학만 유독 어려워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5학년 때 다 어려웠거든요. 하긴 뭐 그렇긴 하죠. 왜 수학만 네. 어렵죠? 너무 떳떳하게 그죠? 뭐 이러시면서 다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는데 이번에. 아니 사실 유독 수학만 어렵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수포자 이런 단어도 그렇죠. 저는 맞아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단어도 생겨났잖아요. 특히나 준영이처럼 도형을 접하면서부터 더 힘들다고 느끼는 케이스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준영이가 공부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 5학년 준영이의 학습 능력을 좀 살펴본 후에 더 깊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네, 검사 결과를 보면 자연 친화 지능과 언어 지능도 높은 학생이기 때문에 이 수학 문제 풀이 과정에서 실물로 확인하고 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해하는 학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서나 학습 동기 부분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죠. 그러네요. 네, 잘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학생이라고 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소 자율성이 네. 낮은 모습이죠. 다가 아니라 너무 많이, 차이가 많은 굉장히 선생님이 그렇죠. 대조적이에요. 2배인데요, 2배. 그러니까 다소 수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성하고 직결되어 있는 시간 관리 부분도 높지가 않죠. 이제 고학년인 만큼 또 스스로 시간도 잘 쪼개 쓰는 습관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뭐 예를 들어서 도형 이런 부분에서는 집중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학습 기술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학습 내용 정리 능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복습이 잘 안 이루어져서 네. 복습 부분에 결손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검사 결과에서 봤을 때 준영이는 이제 시간 관리 잘하고 또 올바른 학습 습관을 잡고 네. 또 배운 것을 제대로 정리만 해도 네. 수학을 어려워하는 부분이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아무튼 고쳐야 될 게
확실하게 보이는 그렇죠. 학생이라서 나머지 모습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일단 검사 결과에서만 잠깐 살펴봐도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공부하는 것 자체를 즐겨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짐작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평소 공부하는 모습을 좀 지켜보면서 원인이 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온 이곳 인천시 남동구. 이거 집 분위기가 독서실인데요, 이거는. 그렇죠. 어머님이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세요. 네, 와 공부하기 정말 좋은 환경인데요. 그렇죠. 초등학교 5학년 준영입니다. 최근 아인슈타인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는데요. 확실히 독서 능력이 높더니 아주 책도 수준급으로 읽고 있는데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벽을 쳐다보며 돌발 행동을 보입니다. 준영아. 네? 보다가 뭐 보고 있어? 아 여기 역사 연표에 이제 상대성 이론이 저기 역사 연표에 나오나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우와. 오, 소름. 네. 그러니까 진짜 엄마 말처럼 이렇게 네. 남다른 지적 호기심, 어. 지적 호기심이 이야. 아주 눈에 띄는 학생입니다. 세상에. 모르겠으면 덮어야 되는 게 정석인데 저걸 비교해 보면서 와. 이번에는 책을 들고 어디 가는 거죠? 아, 엄마를 찾아가는 거였네요. 관성의 법칙이 어느 한 물체가 정지해 있으면은 어떤 바깥에서 미치는 힘이 정지해 있으면 그 물체도 정지해 있고 되게 움직이고 낯서네요. 있는 것이 일정한 속도로 저럴 수가 있죠? 직선이 언제까지나 똑바로 계속해서 움직여간다는 거래요. 갑자기 왜 이렇게 잘 알아? 이런 거 엄마의 기억이 안 나네. 와. 이렇게 어려운 거를 나한테 설명해 준다. 막 상상만 해도 너무 흐뭇하네요. 인물들의 이야기가 재미있고 흥미로워서 그 시대의 그 배경도 알 수 있어가지고 점점 파고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와. 책을 그냥 단편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실제로 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책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관심 분야에 대해서 파고든다라는 표현을 본인이 썼는데 네. 파고드는 모습 너무 멋있네요. 과학과 역사 공부를 좋아하는 준영이의 반전 모습. 스마트폰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한 집중력을 보여주는데요. 뭐 난 또 그리네요. 너무 또 초집중하길래 또 뭐 하나 했어요 지금. 저도요. 아 만화도 곧잘 그리네요. 그러니까요. 좀 다재다능한 친구 같아요. 네. 눈빛이 진짜 초롱초롱해요. 그렇죠. 제가 직접 작가가 된 느낌이고 혼자서 하다 보면은 점점 더 몰입감이 있어가지고 네,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돌고래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뿐인 동생과 놀아주는 다정다감한 오빠입니다. 근데 가족들끼리 저렇게 정말 많이 웃을 수 있는 놀이를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는 안정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 이제 재밌게 놀았으니까 즐거운 수학 시간. 아 이거 뭐예요? 이거 대반전 아니에요? 즐거운 수학 시간 하자마자 으아 하고 쓰러졌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너무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틀에 박혀 있는 그런 것을 너무 싫어해요. 약간 좀 수학한테 조종당하는 느낌도 이렇게 이거 답이 정해져 있잖아. 이런 거 같이 저는 답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수학을 되게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아니에요. 오히려 사실 답이 정해져 있어서 맞힐 때 그 희열 쾌감 같은 게 같은 것이 있잖아요.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답은 정해져 있지만 그 답으로 찾아가는 길은 굉장히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충분히 주영이가 좋아할 만한데. 그렇게 정해져 있는 답을 찾아가는 길에서 재미를 찾게끔 만들어드리는 게 바로 저희 수다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욕심이 나는 친구네요. 그렇죠? 네. 느끼게 해주고 싶다. 네네네. 평소 수학 공부는 엄마와 함께 예습 위주로 한다는데요. 엄마가 개념을 설명해주고 나면 준영이 혼자 힘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집중해야 돼. 평행사변형의 넓이 외우셨습니까? 네. 자, 시작.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그렇지. 그 다음에 마름모의 넓이. 한 대각선의 길이 음, 곱하기 맞아. 높이 나누기
땡. 근데 이건 지금 어. 그 수학 공식을 한 외우듯이 대각선의 길이가 개념을 있으면 그냥 또 이렇게 어떤 게 다른 있나요? 대각선의 나요? 길이. 네. 지금 준영이 모습을 보면 한 대각선의 길이 하면서 이렇게 다른 곳을 쳐다보고 네.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그 문장과 그 문구 자체를 외우고 있는 건데 마름모에서 그 한 대각선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마름모의 그림을 떠올리고는 있는지 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의심이 되거든요. 네. 정말 기계적으로 그냥 답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no. 왜 높이가 수학한테 없잖아. 조종당하고 마름모는 있다라고 어떻게 말했는지를 아. 알 것 같은 아. 부분이에요. 오, 네. 그래요. 암기가 다 맞아요. 안 됐는데 암기 잘하는 구준영이 왜 이럴까 오늘? 이제 여기 뒤에 있는 5문제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풀어보면 됩니다. 하야. 하고 있어? 다음에 엄마 불러? 네. 예습이나 할 때 엄마가 공식 같은 거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럴 때는 이해가 잘 가다가 문제를 막상 풀려면은 조금씩 짜증도 나고 잘 안 풀려가지고 좀 많이 어려워요. 그 개념을 외우기는 하는데 이해가 안 됐으니까 문제 적용이 안 그렇죠. 되면서 네, 맞아요. 짜증이 나고 네. 답답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흐트러지는 마음을 다잡고 문제에 집중하려 애써보는데요. 어쨌든 해보려고 노력은 하니까 네. 기특합니다. 그러니까요. 시도하려는 노력이 보여요. 그래서 음. 살짝 그 부분만 바꿔주면 준영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문제풀이가 뜻대로 되지 않아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자나요? 아니 괴롭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막 뜯고 있어요. 어떻게? 저 연필 물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문제가 나온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어디 갔을까요? 약한 부분은 도형이나 분수 같은 거에 많이 약해요. 각 도형마다 그 공식을 외워야 돼가지고 가뜩이나 약간 좀 어려운데 그거를 또 활용해 보라고 하니까 많이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엄마랑 같이 하면은 잘 되는 편이에요. 문제가 풀리긴 풀리죠. 엄마와 함께 할 때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준영이가 푼 게 아니라 엄마가 풀이를 하신 거예요. 맞아요. 준영이 스스로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준영이가 차기 수다학 MC감이에요. 내가 봤을 때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죠? 아니 저 나이대에 구사하지 않는 단어들을 많이 쓰고요. 뭐 가뜩이나 뭐 벽에 부딪히는 벽에 거 부딪히다라는 하고. 표현을 누가 저렇게 써요? 그러니까 독서 능력이 뛰어난. 독서의 네. 영향이죠. 네. 몰입감 막 이런 거. 아, 진짜 훌륭해요.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풀어내기 위한 준영이의 선택. 아마 호출 엄마. 그래요. 빨리 해 그냥. 엄마 엄마를 호출. 풀어요. 보자. 어떤 게 평행사 변형이야? 어? 이거는 사다리 꼴이고 이건 평행사 변형을 구하래 얘가 지금. 근데 엄마랑 풀면 분명히 아까 잘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근데 좀 되게 어려워하는 모습인데. 지금 제가 넓이가 16이니까 지금 평행선면 구하고 사다리꼴 구하고 넓이가 같다 그랬잖아 지금. 고민해봤어? 고민하고 부른 겁니다. 뭐를 구해야 돼 여기서? 에? 여기서 뭘 구해야 돼 지금? 여기서 지금 평행사 변형의 삼각형의 높이. 아 그래도 엄마가 차근차근 네. 이렇게 지도해 주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대답도 좀 유도하고. 네.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 그리려고 합니다. 뭐 먼저 구해야 돼? 먼저 지금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 보니까 지금 세로가 4고 정사각형 한 면의 길이 몇 센치로 해야 될까요? 하면 똑같잖아. 16 나왔습니다. 삐삐리비 8이 16이니까 8 정사각형은 다 32. 똑같잖아. 32 네 변이 지금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 계속 엄마 말을 끊네요. 계속. 어. 엄마 호출을 했는데. 아, 그런데 엄마 호출 도움을 본인이 했는데. 청해놓고. 제가 볼 때는 준영이가 자존심이 세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나 몰라요. 이것도 다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싫은 거예요. 들키기 싫은 마음. 예? 넓이가? 아, 네. 지금 차려 지금 뭐야? 냉랭한 기운이 감도는 순간 또다시 시작된 말 끊기. 정사각형 설명해 주시려고 하니까 네. 이렇게 자꾸 끊어내요. 제가 볼 때는 집중력이 흐트러졌어요. 맞아요. 이미. 지금. 네. 네. 낯섰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또?
자, 봐봐. 정사각형은 내기벽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말을 계속 이거 끝내. 넓이 근데 계속 이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좀 약간 화가 날 수도 네,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준영이 같은 스타일은 화내면 더 역효과 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안 돼. 엄마 참아야 돼요. 준영이는 빨리 엄마가 그냥 풀이를 쓱 알려주고 그렇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인 것 네. 같고, 어머님은 사실 그렇게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머님이 공부한 게 되다 보니까 아이의 답변을 계속 유도하고 계신 것 같고 마음이 다른 거죠. 그렇네요. 네. 구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져만 가는 모자 사이. 그만큼 수학과도 멀어지는데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게 어렵다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갑자기 안 난대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엄마와 준영이의 신경전. 전에는 이제 문제집 분량을 주면서 조금 많더라도 풀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이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더 싫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보자 해서 하루에 한 5문제씩 풀리고 틀린 문제 정도는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 하나씩 더 풀리고는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제가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네, 사실 다른 사교육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네, 엄마가 공부해도 그래요. 충분하고요. 학습량도 5문제 좋습니다. 다만 수학에 대한 좀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게 지금 필요하고요. 네. 엄마와의 관계도 좀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도형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수학과 담을 쌓아가는 준영이.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엄마. 수학에 흥미를 갖게 하는 방법. 수다학에서 찾아봤습니다. 네, 수학을 매우 어렵게 느끼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준영이를 만나봤습니다. 수학이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싫고 내가 왠지 수학에게 조종당하는 것 같아서 싫다. 이렇게 조리 있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네. 저는 어머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답답해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기운이 딱 빠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왠지 저희한테 어머니 이제 그만 가르치셔도 돼요. 이 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잘만 잡아가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나 이제 준영이의 경우에는 자신이 완벽하게 그 개념을 이해해야 변형에 대한 것을 적응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적응 자체가 되지 않아요. 본인이 봤을 때 그 한 대각선 이렇게 봤는데 어떤 게 대체 이 그림 안에서의 한 대각선이지 이런 게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문제는 안 풀리고 엄마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본인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암기해서 대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막히는 거예요. 암기한 그대로가 적용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자존심도 상하고 자신이 못하는 모습을 엄마한테는 보여주기는 싫고, 아까 저희 막 과학 멋있게 이야기하는 거 봤잖아요. 오, 그러니까요. 얼마나 자신감이 네. 있었어요. 근데 수학에서 그렇게 멋있게 말을 못하니까 좀 수학한테 속상한 마음도 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수학을 좀 더 탐구하고 본인이 그 자체에 대한 재미를 느껴가고 스스로의 똑똑함을 느껴가고 이런 공부법으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한 첫 출발점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뭐 탐구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뭐 역사책 보다가 막 찾아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수학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수학도 충분히 그런 식으로 찾아보고 탐구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배우는 공식이나 개념이든 다양한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개념들을 적용해 가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를 궁금해 하다 보면 그게 수학과 친해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수학 이게 몇 개월 해보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자주 어머님들이 뭐 이렇게 수학 성적이 떨어졌어요 막 이렇게 고민하시다가도 네. 막상 점수 보면은 높을 때 많았거든요. 아, 네, 그래요, 오늘도 맞아요. 뭐 반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속지 맙시다. 네. 오늘도 혹시 대반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평가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네, 다행히 기분 좋은 반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것 같았어요. 예습 부분에서는 아주 잘 풀었어요. 그래요. 네, 예습 부분이 특히 도형 부분이었는데도 네, 네. 아마 더 집중해서 수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잘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복습 부분에서 살짝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14번 문제 같은 경우 먼저 36으로 통분을 해도 되는데 60으로 통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도 약분에서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나왔죠. 네. 선생님 12번 오죽 답답하셨어요. 저렇게 어처구니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잘 풀 수 있는데 틀리니까 네. 조금 속이 아, 상하더라고요.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현 단원의 복습도 꼼꼼히 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네. 그리고 다 푼 문제를 한 번 더 봐준다면 틀리지 않을 문제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검사는 습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것들은 힘들다, 뭐 어렵다는 감정이 없어져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일단 이 부정적인 감정, 이 부분을 완화시켜야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준영이가 얘기한 대로 수학이 나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준영이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수학을 조종할 수 있게 네. 즐겁게 할 수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준영이는요 이미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요? 네, 갑자기 저희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너무 주목받는 느낌이라 좀 신나는데요. 네. 독서하고 탐구하고 이런 거 좋아했잖아요. 네. 책 읽고 엄마한테 신나서 설명하는 모습에 수학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죠? 그렇네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문제를 고민을 해서 풀이를 하고 나면 본인 것으로 만들어냈으니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지잖아요. 그걸 엄마한테 브리핑해주는 설명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처럼 뭐 엄마 말 끊고 이런 것도 자동적으로 해결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지금 또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도요 힘들어 한다면 엄마와 한 문제 정도는 함께 분석을 해서 같이 풀어나가 보는 거죠. 공식이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감도 더 붙고 재미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지금 이렇게 자꾸 문제집을 계속 공식 적용해서 풀어 이렇게 한다면 아마 수학이 점점 나를 네. 옥죄는 과목이 될 수 있어요. 더 싫어질 수도 맞아요.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일단은 책을 좋아하는 학생이잖아요. 이 수학자들 관련된 책도 읽고 또 그걸로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어머니께 꼭 추천을 네. 해드립니다. 책 속의 이 인물을 관찰하고 또 스토리 메이킹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수학 흥미는 물론이고 수학도 내가 먼저 푸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그런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학습 자체에 대한 자율성도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네, 아까 과학책 얘기할 때 어머님이 얼마나 뿌듯하게 아우 왜 이렇게 잘 알아 이러셨잖아요. 네. 수학에서도 그럴 날이 분명히 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이렇게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도형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도형은 실물을 좀 보고 만지고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5학년이라 그게 조금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요. 그렇죠. 저학년이면은 직접 만들어보고 뭐 앉아보고 잘라보고 이러는 것 자체가 더 도움이 될 텐데 네. 또 고학년이니까 내가 이래야 돼? 뭐 이렇게 이제 그러죠. 난 꽤 그렇죠, 컸는데 그렇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백지에 그려보는 거. 아, 네. 그렇죠. 네. 수학에서는 그림을 그려보는 거 정말 아까 중요해요. 보니까 만화 그리는 거 되게 아, 좋아했잖아요. 그래요. 네. 그럼 뭐 이 도형 그리는 것도 굉장히 퀄리티 있게 이렇게 쫙 그리겠는데 이렇게. 네. 그렇게 백지에 좀 그림을 그려보면서 네. 아까 전에 외우던 것을 예를 들어보면 마름모 넓이를 구할 때 정말 간단하게 그 마름모를 그려보고 살짝만 이렇게 잘라내서 그 마름모의 한 대각선이 직사각형의 가로 역할을 하고 그 절반이 세로 역할을 하는 네. 이게 제가 말로 하니까 좀 재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림을 보는 순간 준영이가 이해가 되거든요. 전 아, 가만 저는 지금 피선 씨는 이미 왜냐면- 지금 정신줄을 네, 놨어요. 재밌어요. 그만할래요. 그림을 꼭 오늘 가서 그려보셔요. 그러다 네. 보면 훨씬 더 수학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도형 또한 더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이제 이게 수학의 추상화 개념인데 일단 도형이 이런 추상화 개념이 잡혀야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가 5cm인 사각형의 넓이는 네. 가로 세로가 1cm인 단위 넓이 가로로 5개, 세로로 5개 그렇죠. 이렇게 거죠. 쌓아 네. 올린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반으로 자르는 네, 거예요. 네. 그럼 반으로 삼각형.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머리 어머니 그려지시죠? 아들이 해냈습니다. 지금 잘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재밌어요. 네, 그죠? 재밌죠.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른 삼각형이 사각형의 넓이의 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로 그래서 나눠주는 것이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삼각형의 그렇죠. 넓이가 되는 거죠. 평행사변형은 또 이런 삼각형이 두 개가 모여져서 이루어진 도형이니까 당연히 원래 사각형의 넓이와 같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엄마는 이런 식으로 좀 그림 속에서 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준영이가 너무 재밌어 할 거예요. 맞아요. 공식과 그림이 함께 이렇게 좀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런 수학 공부법을 택한다면 네. 도형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한번 시각적으로 이렇게 딱 하고 나면 머릿속에도 잘 떠올릴 것 그렇죠. 같고요.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까 어머님은 저희한테 그냥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라는 얘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은 지금 엄마가 공부하는 것을 계속 권하시는 분위기거든요. 그렇다면 엄마를 위한 조언이 더욱더 시급하지 않을까요? 사실 준영이는 깊고 다양하게 또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는 것이 맞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준영이가 지금 수학은 답이 딱딱하게 정해져 있어서 너무 틀에 박혀 있어서 싫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정답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고 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래요. 중요하다는 거. 그 부분을 엄마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찾다 보면 당연히 수학 성적은 오르기 마련이죠. 네. 당연하죠. 네. 저는 어머니가 참 대단하다고 느낀 게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그래요. 들었어요. 뭐 3학년 때부터 도형 돌리기를 어려워했고 5학년 때는 어땠고 뭐 점수가 어땠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게 진짜 웬만한 어머님들 이렇게 하시기 힘들잖아요. 물론 뭐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시기는 해도 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준영이한테는 그게 또 하나의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이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절반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5학년이면 이제는 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도 일깨워줘야 하는 나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학 공부, 숙제 등을 할 것을 다 한 후에 자유 시간을 갖는 것으로 스케줄을 정하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여기서 나온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준영이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좀 기를 수 있게만 도와주신다면 더 자신감 넘치게 더 즐겁게 수학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준영이처럼 이렇게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우리 아이에게 생겼나 막 이런 자책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학을 더 어려워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 아이를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보는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다 어떤 분야에서든 장점이 있게 마련인데요. 내 아이의 장점을 잘 찾아내서 그 장점을 수학 공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다면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솔루션 주신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필근 씨도 고맙습니다. 저희 수다학은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